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못했는데 그 지인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서 무섭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렸다가 지금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채무 불이행이 전부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사실 이외에 다른 요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망, 즉 상대방을 속였어야 합니다. 이런 점까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 여부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상담을 많이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돈을 빌린 이후에 다른 사정으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이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돈을 빌려서 내가 말한 사업에 실제로 사용은 했지만 다른 사정들로 인해 사업이 예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사기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을 사업에 실제로 썼는지를 알 수 없으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빌린 돈을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무조건 채무불이행, 사기 둘 다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닙니다. 속일 의도, 즉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내가 돈 빌린 사실만 입증되면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승소하는 것이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내 재산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속일 의도와 관련해서 이자의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돈을 빌리면서 매달 얼마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이자는 제때에 지급한 경우라면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에 유리한 점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6월에서 1년 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서 4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에서 6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서 고소인에게 지불하고 합의서를 받으시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라도 피해 금액을 최대한 보전해줘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채무 불이행의 종류와 구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